안녕하세요. 더 나은 삶입니다. 사람들은 돈 버는 방법을 알려준다는 말을 들으면 귀를 기울입니다. 그러면서 매우 비판적으로 변신합니다. 이때 대부분의 경우 누군가가 말하는 돈 버는 방법에 대해 스스로가 분석할 능력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보통 메신저에 대한 분석을 합니다. 저 사람이 부자인지 확인만 하면 되니 복잡한 법률이나 경제 지식은 몰라도 됩니다. 그러나 공직자가 아닌 이상 자기 재산 목록을 공개할 이유는 없기에 확인이 어렵습니다. 그때 나오는 말이 있죠. 부자들이 돈 버는 기술을 저렇게 공개할 리 없다. 저게 돈 버는 방법이라면 지가 하지 왜 남에게 알려주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말을 던지면서 자신이 아주 합리적이고 논리적이며 지적 수준이 높은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누군가 돈 버는 방법을 알려준다고 하면 그건 거의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욕망을 자극하는데 경지에 이르는 사기꾼들은 마치 신흥 종교의 교주처럼 행동하며 사람들을 현혹시키기도 합니다. 진정한 고수들은 누구의 말에도 귀를 기울일 줄 알고 메신저가 아닌 메시지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아냅니다. 중요한 건 시대를 관통하는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이고 메신저가 아닌 메시지의 본질을 분석해야만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다방면의 지식과 지혜 그리고 경험이 뒤따라야 합니다. 물론 그 길은 험난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경제 공부나 자본의 속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자본주의 체제의 쉬운 희생양이 된 채로 살아가는 자들이 무척이나 많습니다. 재테크 책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여러 가지 반응들이 주를 이룹니다. 책을 읽고 나서 해당 방법론에 너무 빠져들어 거시적 상황과는 관계없이 뭔가 조급해하거나 부자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에 취해 있는 경우가 있지만 아무래도 가장 흔히 하는 말은 그래서 책 쓴 너는 돈이 얼마나 있니? 부자 되려고 책 쓴 것 아니니? 라는 말입니다. 재테크 전문가인 박혜정 작가는 냉소적인 이들을 향해 카운터펀치를 날립니다. 설마 재테크 책 몇 권 읽는 것으로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아니시겠죠? 라고 말이죠. 그녀의 책 빅스텝은 기존의 재테크 마인드를 리셋하고 부를 갖게 하는 기본 원리를 쉽게 풀어 쓴 책입니다. 그리고 부채를 잘 활용하는 레버리지 전략과 경매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자본주의를 사는 우리들이 재테크를 어떤 식으로 바라보고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기본적 마음가짐 그리고 은행을 다루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는 리스크에 대한 인식부터 바꿔야 합니다. Low risk, low return, high risk, high return. 이 말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리스크라는 말을 손실 가능성이라고 인식합니다. 돈을 많이 벌려면 그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큰 손해를 감당할 수 없으니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안전이 최고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돈 벌 기회를 스스로 날려버리죠. 세상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그러니 low risk, high return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리스크라는 게 노력을 통해 줄일 수 있는 것이라면 어떨까요? 다시 말해 더 연구하고 분석해서 리스크를 줄여나갈 수 있다면 통상적으로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 적용되는 시장에서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불확실성 중 통제 가능한 부분은 우리가 노력 여하에 따라 리스크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많은 지식과 경험 그리고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더 이상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은 위험하다며 무조건 거부할 게 아니라 철저한 분석과 노력으로 리스크를 낮출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정부 복지에 대한 시각도 바꿔야 합니다. 정부는 공공임대, 행복주택과 같이 서민의 주거 문제를 안정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방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지원책을 이용하면 저렴한 임대료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혜택을 받기 시작하면 스스로 자립할 힘을 잃어버린다는 것이죠. 정부는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무주택자들에게 저렴한 임대 혜택을 주는데요. 여기에는 최대 거주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동안은 무주택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소득 수준도 일정 수준 아래여야 합니다. 역설적으로 저렴한 임대주택 혜택을 유지하기 위해 부자가 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다 사회초년생 기간이 끝나고 신혼부부 기간이 끝났을 때 피 튀기는 자본주의 시장에서 살아남을 힘을 갖출 수 있을까요? 정말 피치 못한 사람들에게 복지 혜택이 돌아가도록 양보하고 진짜 부자가 되고 싶은 자들은 정부 정책에 의지하기보다는 이 힘든 시기를 자립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자꾸 고기를 잡아달라기보다는 고기 잡는 법을 빨리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책의 저자는 은행원 출신으로 재테크의 기본은 은행을 활용하기에 달린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물론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은 우리 삶의 필수 불가결한 존재입니다. 은행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세상에는 은행을 이용해 부자가 되는 사람과 은행에 자신의 부를 계속 뜯기는 자들로 나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금융을 얼마나 통제할 수 있고 삶의 주도권을 가져가는지 여부가 재테크란 긴 레이스에서 살아남을지를 결정할 텐데요. 이와 관련한 몇 가지 테크닉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테크닉, 빚의 굴레에서 탈출하라. 저축가 펀드에 가입되어 있긴 하지만 매달 신용카드 결제 대금을 납부하면 조금씩 빵꾸가 나고 이를 마이너스 통장으로 메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회사를 다니면서 돈을 모으는 건지 마이너스 통장을 늘리는 건지 착각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서 빚이 자꾸 늘어난다고 생각되면 무조건 신용카드 다 잘라버리고 마이너스 통장도 없애길 추천합니다. 잠시 저축과 투자를 중단하더라도 마이너스 통장부터 청산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기본적으로 대출 이자가 예금 이자보다 낮을 리가 없습니다.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것부터가 재테크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 테크닉, 나 자신을 기업의 CFO라 생각하라. 나를 하나의 기업으로 보고 내가 그 기업의 CFO라고 생각합니다. CFO의 역할은 자금 관리를 하는 자입니다. 스스로의 자산과 부채를 정리해보고 수익과 지출도 정리해봅니다. 요즘은 각종 가계부 어플이 잘 되어 있어서 크게 시간이 소요되지도 않습니다. 매달 정리해보면 자신의 손익 현황과 현금 흐름을 알 수 있고 자신의 부족한 부분과 개선해야 할 것들이 눈에 확 들어옵니다. 자신의 재무 현황을 정리해본다면 자연스럽게 돈이 어디서 새고 있는지 점검하게 되며 지출을 개선할 수 있는 포인트를 어렵지 않게 발견하게 됩니다. 세 번째 테크닉, 금리를 흥정하라. 많은 사람들이 나의 신용등급에 따라 정해진 금리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은행이 워낙 거대한 조직과 시스템으로 움직이다 보니 금리가 주어지면 고지곳대로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금리도 흥정이 가능합니다. 은행에 따라, 지점에 따라 누군가는 우대금리를 적용해주기도 안 해주기도 합니다. 기본적인 금융 지식이 밑바탕 된다면 은행의 페이스에 끌려가지 않고 그들에게 요구할 건 요구하면서 좋은 은행 거래를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대출금리는 대출이 시작될 때 또는 대출이 연장될 때 조정이 가능한데요. 일단 이 시기가 되면 은행 측에서는 대출 연장 여부를 물어봅니다. 이때 금리를 깎아달라고 요청하면 금리를 줄여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적금이나 보험 하나 가입하면 금리 할인해주는 것 없냐는 식으로 묻는 것도 방법이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한마디가 귀찮아서 그냥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번째 테크닉, 은행의 재물이 되지 말아라. 은행은 신용이 안정적인 사람들의 금리를 깎아주기도 하지만 신용이 부족한 자들에게는 태도가 싹 바뀝니다. 특히 은행에서 거절하면 사채 시장으로 가야 하는 자들에게는 높은 금리를 요구합니다. 담보가 있어도 금리로 다른 은행들과 흥정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라면 이들은 어쩔 수 없이 조건을 수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리수를 둠으로써 과도한 부채를 통해 은행에 재물이 되지 않도록 합니다. 그리고 연체는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은행은 고객들에게 높은 이자를 뜯어내기 위한 명분이 필요하죠. 소액의 연체 이력이 있으면 그들은 말합니다. 연체하신 이력이 있기 때문에 높은 금리는 어쩔 수 없다 라고 말이죠. 다섯 번째 테크닉, 전문가를 믿지 마라. 재무설계사, 은행원, 보험설계사, 금융업 종사자, 투자자문사와 같이 전문가라 불리는 자들의 말은 그저 참고만 해야 합니다. 그들은 재테크를 아는 자가 아닙니다. 그저 금융산업이 연봉이나 복지가 훌륭한 좋은 직장이기 때문에 선택했을 뿐입니다. 화려한 재무설계사와 투자자문 업체도 속빈 강정일 확률이 높습니다. 자신의 부를 과시하며 사람들을 모아서 여러분도 자신들처럼 부자가 되고 싶지 않냐고 꼬드기는데요. 사실 그들은 금융상품 때문에 부자가 되었다기보다 금융상품에 가입시킴으로써 받은 수당으로 돈을 벌고 있는 것입니다. 또 파생상품 투자권유 자문인력, 증권투자권유 대행인과 같이 거창한 자격증이 있더라도 그들이 뭘 좀 아는 건 아닙니다. 누구나 문제집 한두 권 풀면 합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진짜 전문가들도 존재합니다. 수많은 경험과 능력으로 일반인을 뛰어넘는 통찰력을 가진 자들은 분명 존재하지만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만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들은 재력가들이나 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해주면서 수익을 창출하지 딱히 컨설팅 할 게 없는 일반인들에게 꿈빨이나 하면서 수익 창출하진 않습니다.
책 빅스텝에서는 이런 전략들을 토대로 레버리지를 활용하는 투자 재테크 전략을 추천합니다. 이는 리스크를 컨트롤할 줄 알아 빚을 이용해 투자를 함으로써 부를 창출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돈 빌려서 투자하는 전략인데요. 철저한 분석과 노력으로 리스크를 최소화시킨 다음 빚으로 투자를 함으로써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전략입니다. 부를 형성하기까지의 마인드 세팅과 기본적인 투자 컨셉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내공이 쌓인 자는 빠르게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본주의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 내공을 반드시 쌓아 올려야만 합니다. 이상 더 나은 삶이었습니다.